굉음과 함께 나타난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미국과의 전쟁 중 미군 주요 기지를 타격한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함대 사령부는 물론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잃었습니다. 이란 매체는 3천만 원짜리 샤헤드로 약 4,500억 원의 미군 감시 자산을 파괴했다고 가성비를 부각했는데 우리 군도 이런 자폭 무인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략적 타격과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일명 K-루카스, 즉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전력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에서 실전 투입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체계 루카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근거리 정찰 드론, 소형 자폭 드론 등 저가 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신속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간 드론 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연하고 신속한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드론작전사 본부는 일반 부대 참모부와 유사하게 작전계획 수립과 시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을 각 군으로 조정하고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과 연계한 획득 지원 등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천여 개의 이란 표적을 족집게처럼 공격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24시간. 배후엔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표적을 분석한 건 미국 팔란티어사가 만든 인공지능 메이븐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3월 드론 감시 영상을 이용해 메이븐이 표적을 설정하는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identifying the target, to now coming up with a course of action, to now actioning that target, all from one system. 표적 설정은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군 2,000명이 하던 일입니다. 그걸 최근엔 인공지능을 활용해 100분의 1인 20명이 하고 있다고 미국의 국방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우리 기술 수준은 어떨까? 국내 업체가 개발한 정찰용 드론, 공중에서 표적을 찾아내면 사람인지 차량인지 전차인지 구분하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합니다. 드론에 탑재된 인공지능용 GPU가 실시간으로 공격을 기획합니다. 어느 부대가 어떤 무기로 공격할지, 포를 쏜다면 어떤 포로 몇 발을 쏠지까지 순식간에 추천합니다. T-80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 위치 정보, 표적거리 정보가 나오고 DPICM 탄 48발을 쏴라. 이렇게 이제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최종 선택은 인간이 합니다. 지휘관이 사격 요청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대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받아 바로 사격에 나섭니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디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이제 AI를 사용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제 요청인 거죠. 표적 발견부터 공격 실행까지 킬체인에 걸리는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개한 드론에도 인공지능 파일럿이 탑재돼 적 탐지부터 회피기동, 자폭 공격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군도 인공지능이 지휘관 판단을 돕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민간인 오폭 같은 재앙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디지털 군비 경쟁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굉음과 함께 나타난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급강하하면서 내리꽂기도 합니다. 중동의 미 해군 거점인 제5함대 사령부를 비롯해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니
지난달에는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잃었습니다. 이때 이란 매체는 3천만 원짜리 샤헤드로 약 4,500억 원의 미군 감시 자산을 파괴했다고 가성비를 부각했습니다. 미국은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같은 값비싼 첨단 무기를 써왔습니다. 반면 드론 잡는 드론, 요격 드론을 활용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샤헤드를 수입해 드론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공습을 4년 넘게 막아낸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Більшість зброї, яку використовує сьогодні Україна для різних видів операцій, long range, на полі бою, захист неба тощо.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전수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 도움은 필요 없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최근 조기 경보 통제기가 피격된 사우디 공군 기지에 우크라이나의 스카이맵 지휘 통제 플랫폼을 실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이 미군의 드론 공습 탐지와 요격 드론 발사법 등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으로 곤혹스러운 미 행정부로서는 절실한 결정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새벽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발사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진실의 약속이라고 명명한 88번째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물을 겨냥했다며 우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 미 해병대 비밀 집결지를 자폭 드론으로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레인 주둔 미 제5함대의 드론 방어 시스템과 쿠웨이트 미군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바이 항구에서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습니다. 선원 24명은 전원 무사했지만 선체가 손상돼 기름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란군은 걸프 해역을 지나는 이스라엘 컨테이너선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정유시설에도 이란과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들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در این بیانیه آمده هر رزمنده ایرانی یک تنگسیری است و روزها و ماه‌های پیش رو خواهیم دید چه شگفتی‌هایی را رقم خواهند زد.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직접 지휘하던 탕시리 이란 해군 사령관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사실도 나흘 만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탕시리 사령관이 전쟁 초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명령하는 음성을 내보내며 해협은 미국을 향해 영원히 닫혔다고 선언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